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암수 갈등, 남녀 갈등에서 공감으로 이어지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노소 갈등 또는 세대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남녀 갈등은 언젠가는 해소될 수밖에 없다. 해소 안 되면 우리 멸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노소 갈등, 세대 갈등은 잘못하면 영원히 평행선 내지는 더 벌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녀 갈등보다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 참 이상한 동물이다. 왜 늙기를 거부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런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고령 사회에서 벌어지는 세대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분석하고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2002년에 저 책은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출간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Next Society라고만 해서 나왔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 사회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 두 가지 요인이 반드시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요인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세계적인 대가가 이 정도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분이 원래 동유럽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하셔서 책을 쓰신 분이라서 영어가 그렇게 아주 원활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문장을 길게 이렇게 화려하게 쓰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 문장은 저분이 쓰신 문장 중에서 가장 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저분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왜 우리가 겁먹어드리지 않느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사회 변화입니다. 이 문제 우리는 심각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아직도 살고 계시는 최고령 우리 할머니들 세대에서는 평균 자식을 6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거의 6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신데 그분들의 손녀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냄비의 정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세대가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자, 2000년대 들어오면서 드디어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출산율이 너무 낮다 하는 걸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2년에 1.17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들짝하고 놀래기 시작하면서 내려가다가 2005년에 드디어 1.08, 1.1도 안 되는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 홍콩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최하위, 거꾸로 얘기하면 1등 먹었죠. 금메달 땄습니다. 와, 저건 별로 좋아할 금메달이 아닙니다. 약간씩 오르는 기세가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7년 그리고 2010년에는 1.20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07년에는 황금돼지의 해다 그래갖고 저때 아이를 낳으면 애 운세가 좋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셨고 2010년에는 이게 또 백호의 해다 그래서 이때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또 조금 나셨어요. 그런 약간의 미신의 도움으로
약간 출산율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균 수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질문해 봅니다. 근래 한 삶 속에서 가장 신났던 해가 언제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2002년이다. 왜? 저 때문에. 2002년, 우리 참 신났습니다. 월드컵 유치해 놓고 한일 월드컵 하면서 정말 허구한 날 저기 모여가지고 시청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신나게 놀았잖아요. 북치고 꽹가리 치고 뭐 하면서 매일 저녁 전 세계인들이 저녁 뉴스 시간에 이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세계인들이 굉장히 신기해했다 그래요. 제 미국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가끔 가다가 화면이 이제 가까이 줌인 하잖아요. 쫙 들어가 보면 제가 하도 개미를 오래 연구해서 그런지 자꾸 모든 게 개미처럼 보이는데 저 불개미들이 시청학 광장에 발막을 모였잖아요. 줌인에서 들어가 보니까 저기 지금 저 응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깨를 마주대고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거의 살을 맞대고 응원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한 골 들어가면 뭐 아무나 막 부둥켜 안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질서정연했다는 겁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은 홀리건이라는 양반들이 있잖아요. 운동장 들어가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20명만 운동장에 있으면 운동장 뒤집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어쩌면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신명나게 잘 놀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탐복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고 저 진짜 개미 아니야? 뭐 이러고 쳐다본 겁니다. 거기다가 경기 다 끝나고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개미들처럼 정말 일렬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줄 서갖고 저 위로 밑으로 다 가고 났는데 진짜 개미들 지내다가 간 데처럼 쓰레기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쓰레기 다 집어갔어요. 근데 기억하십니까? 요 다음에 월드컵 어디서 열렸었죠? 기억 안 나요? 독일서 월드컵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저기다 광장에다가 큰 TV 걸어놓고 우리 또 모여서 응원했어요. 근데 그때는 경기 끝나고 쓰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주 난리를 겪었어요. 왜? 안 가져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2002년에는 세계인들이 우리를 매일 저녁에 보고 있었잖아요. TV로. 우리 남이 보면 잘해요. 근데 2001년에는 독일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끼리 놀았잖아요. 안 주워 갔어요. 좀 이렇게 얄팍하게 살지 맙시다.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 남이 보건 안 보건